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인 미스터 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특별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낯설겠지만 저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정각에 나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시내를 순환하는 56번 버스를 탑니다. 어디로 멀리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차에 앉아 거리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삶의 리듬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은 왜 내가 집에서 쉬거나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수 있는 동안 그렇게 쓸모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집에 계속 있으면 지루해. 버스를 타고 나는 여전히 움직이는 도시를 보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다. 제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집이 이상하게 허전해졌어요. 혼자 먹는 식사는 예전만큼 맛있지 않았고 내 맞은편 의자는 항상 비어 있었고 아무도 나에게 오늘 피곤하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고 매 초가 무겁게 지나갔다. 독서, 공원 산책, 노인클럽 가입 등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56번 버스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요. 매일 나는 다른 얼굴을 만나고 단편적이지만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계절마다 삶의 리듬이 변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중들 사이에 있는 익명의 승객일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낀다. 한 번은 저는 그 기차 안에서 제가 삶을 보는 방식을 바꾼 한 젊은 여자와의 대화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은 쌀쌀했고 평소처럼 창가 쪽 의자에 앉아 거리를 조용히 관찰했다. 한 젊은 여자가 차에 올라탔는데 약간 피곤한 모습, 슬픔에 젖은 눈. 그녀는 내 옆에 앉았고 몇 분 동안 침묵한 후 갑자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응, 나는 삶을 보는 것을 좋아해. 너는?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약간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약간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 요즘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소외감 느껴요.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행인들은 여전히 평소처럼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삶에는 항상 그런 단계가 있다. 그런데 그거 알아? 때로는 밖을 내다보고 세상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나에게 돌아와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내일 또 이 버스를 탈 것 같아요. 그녀의 그림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볼 때 나는 우리가 다른 세대에 속하지만 누구나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리고 때로는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 그 후로 저는 노후는 외로움의 긴 나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삶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반드시 큰 것이 아니며 때로는 단순히 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 거리를 구경하는 순간 또는 낯선 사람과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방법을 안다면 노년은 두렵지 않다. 소박한 것에서 독립, 건강, 즐거움은 매일 즐겁게 살아가는 열쇠이다. 그리고 내일이면 저는 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56번 버스를 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화해야 덜 외롭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처럼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너의 이야기를 매우 듣고 싶다. 저는 매일 이 기차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몇 달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는 낯익은 얼굴도 있고 단 한 번 나타나서 산들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내 안에 어떤의 이야기, 생각 또는 단지 나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이미지를 남겨둔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삼촌이 있는데
비록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항상 정장을 입고 저처럼 시내를 돌아다닌다. 한 번은 그에게 왜 매일 그렇게 점잖게 옷을 입는지 궁금했고 그는 미소를 지었고 마치 어느 청춘을 기억하는 것처럼 눈빛을 반짝였다. 정장을 입으면 내가 여전히 기품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에게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자존심이 있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노부인이 항상 작은 사과 주머니를 들고 다닌다. 그녀는 피곤하거나 슬퍼 보이는 누군가를 볼 때마다 조용히 위로하기 위해 사과를 꺼내 부드럽게 건네줍니다. 저는 비가 오는 추운 날에 우산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녀에게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나는 차에 앉아 코트가 흠뻑 젖었고 겨울 찬바람이 옷자락마다 스며들어 다소 무거운 기분이 들었다. 노부인은 조용히 사과를 내 손에 갖다 대고 별말 없이 온화하게 미소만 지었다. 나는 손에 사과를 꽉 쥐었는데 마치 인간의 친절에서 온기를 조금 받은 것 같았다. 중학교에 다니는 한 남자아이가 방과 후에 매일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닌다. 하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소년이 혼자 갔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처럼 핸드폰을 누르는 대신 그는 항상 책을 들고 여행 내내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 번은 나는 그에게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물었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노인이 주인공인 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히 지혜로운지 모르겠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소년의 말을 듣고 나는 갑자기 약간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마치 노년이 젊은 세대들이 여전히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고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만났던 그 젊은 여자처럼 딱 한 번만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고 제 마음에 약간의 여운을 남겼지만 아마도 저는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버스는 어떻게 보면 외축소판 세상처럼 매일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그 기차의 승객일 뿐이지만 관찰자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떤 텅 빈 방에서 잊혀지지 않고 삶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제가 매일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날 버스는 평소보다 더 붐볐다. 나는 언제나처럼 창가에 앉아 해가 질 무렵 도시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노란색 주황색 불빛이 하늘에서 점점 옅어지고 밝은 간판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가로등이 축축한 노면으로 내려온다. 저는 이런 순간들을 좋아합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순간들, 조급함과 고요함이 교차하는 순간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거나 계속 일을 돌립니다.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조용히 세상 돌아가는 걸 지켜볼 뿐입니다. 세 번째, 정거장에 도착한 젊은 여자가 차에 탔다. 그녀는 얇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늦은 오후의 차가운 바람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몸매가 약간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고 눈은 긴 하루를 부담스럽게 보낸 것처럼 피로감을 뚜렷이 반영했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고 아마도 조용한 자리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제 옆에 앉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이 피곤할 때 그들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만 때때로 간단한 말이 그들에게 약간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서 몇 분 동안 스크롤한 다음 조용히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로 살짝 돌렸고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충분히 부드러웠지만 그녀가 휠체어 바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오늘은 당신에게 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소녀는 약간 놀랐고 아마도 낯선 노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녀의 눈빛에서 약간의 망설임이 보였지만 그녀는 피로가 그녀를 더 이상 이 대화를 피할 힘이 없게 만든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네,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눈은 여전히 밝아지는 가로등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재 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각 그룹의 사람들이 보도를 급히 걷고 있으며 자동차들은 끝없이 긴 교통체증에 따라 줄지어 있다. 바삐 움직이던 젊었을 때 자신을 기억하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이 손에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야근을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고 큰 목표를 달성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 여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젊었을 때 손자와 같았다. 항상 바쁘고 항상 시간과 함께 경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는 시간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했다. 저는 선생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다른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때때로 교훈은 사람들이 스스로 경험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말이 그녀가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조금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대화는 무의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틀림없이 열심히 일하다. 하지만 좋은 미래가 어떤 것인지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그녀가 나를 보자 눈빛의 당혹감이 역력했다. 나는 계속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좋은 미래가 안정적인 직업, 집,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갖게 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작고 소중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저녁 시간,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기 위해 멈춰 섰던 시간들, 그리고 소중했던 순간들 말이죠.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아마도 내가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다는 사실에 여전히 놀랐을 것이다. 이 분주한 세상에서는 낯선 두 사람 사이의 우연한 대화가 드문 경우가 종종 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녀는 말투가 정중하고 호기심이 많으면서 물었다. 나는 가볍게 웃었고 눈은 여전히 창밖으로 향했고 길모퉁이마다 번쩍이기 시작하는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저는 아무 데도 안 가요. 나는 단지 시내를 보기 위해 버스를 탔을 뿐이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나 같은 늙은이가 왜 목적지도 없이 버스에 타는데 시간을 보냈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집에서 쉬시지 그러세요? 그녀는 뭔가 이상한 것을 해석하려는 듯한 말투로 계속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는 붐비고 사람들은 지나가고 삶의 흐름은 그대로 흘러간다. 만약 제가 집안에 영원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바깥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잊어버린다. 만약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갑자기 생각에 잠겼다. 저는 그녀의 눈에 동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누군가 그런 식으로 세계와 연결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이 기차에 탄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놓쳤죠.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보도 옆에는 한 노부인이 작은 개를 천천히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늦은 오후의 매 순간을 즐기는 것처럼 느렸다. 멀리 떨어진 한 소녀는 빵 한 덩어리를 샀고 판매자로부터 거스름 돈을 받았을 때 얼굴이 환했고 그 기쁨이 온 세상인 것처럼 눈빛을 반짝였다. 봤어? 때때로 삶에는 일과 책임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잠시 멈추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살았을까? 아니면 그냥 존재했을까? 그리고 여행 중에 처음으로
그녀는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평범한 순간들을 하고 그녀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한 대단한 대화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때로 삶을 관찰하기 위해 한순간의 느린 속도만으로도 누군가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내일 그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버스를 탈지도 모릅니다. 단지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차는 계속 굴러갔고 오후 햇빛은 점차 가로등에 자리를 양보했다. 나는 옆에 있는 소녀의 작은 변화가 감지된다. 그녀는 더 이상 전화기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실제로 다른 눈으로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저는 몇 분 후면 그녀가 버스를 떠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은 대화가 그녀의 마음에 뭔가 남기를 바랍니다. 차가 우리 집 근처 정거장에 섰을 때 나는 일어나서 내리기 전에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그녀가 나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자 얼굴의 미소는 전보다 가벼워졌고 차에 처음 탔을 때처럼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나는 느릿느릿 집으로 걸어갔는데 마음이 놓였다. 저는 매일 계속해서 버스에 올라 저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계속 바라볼 것입니다. 인생은 버스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목적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타고 계속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이든 우리는 사랑해야 할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